현실성이 다르죠. 한의사도 사실은 한의사 했다가 양의사 자격증을 따면은 결국은 양의사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철학만이 아니라 서양과 동양의 경도된 게 그거 얘기한 건데, 문명 경도가 되어 있는 게 네. 서양식 논리만 인정하는 거예요. 서양식 논리. 의학도 논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고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식의 논리만 인정하고 있는 거지. 그 논리가 꼭 진리는 아니라고. 근데 그걸만 더 맞다고 보는 그것이 현실성이 또 문제잖아요.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어쨌든 서양 의학이 저기 하니까 그걸 선택하고.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왜 어렵냐면, 왜 어떠한, 그러니까 또 이것도 서양식이긴 한데,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의 설명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동양에서는 하나의 사물에 여러 사실이나 여러 그 상황이 여러 방법, 접근법, 여러 설명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의 사물에는 하나의 방법만 인정한다면, 근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미 전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서양한테 배워가지고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설명이 1대1 대응시킨다고요. 근데 동양인들이 그렇지 않다고요. 목적에 따라 틀려요. 쉽게 말해 의학으로 말을 하면 나오면 돼요.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하든 나오면 되는 건데, 그걸 이런 방법으로 낫게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서양에서는 그걸 인정하죠. 네, 그게 다 다르잖아요. 또 의학은 그렇고 또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은 또 틀려. 철학은 무조건 그것이 맞다고 해서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어떤 맥락을 거쳐왔을 때 어떤 맥락을 거쳐오는 날을 보고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에 무조건 다 여러 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에 따라서 인정할 수 있는 가지수는 다르다고. 꼭 하나는 분명히 아니에요. 동양은 한 가지만 맞다고 보는 건 아니었는데,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서양이 더 심하고, 동양은 다양함을 인정하는 편이 좀 더 있었고, 그렇게 되게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동양인들이 하나만 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획일적인 면이 많아요. 우리도 획일적이었잖아요. 진리는 오직 유교뿐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성리학만 진리라고 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면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현실에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좀 틀려요. 의학 같은 경우는 실제 생활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사람 가지고 이제 생명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이것이 무조건 옳으니까 무조건 이렇게만 고치라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이런 식의 융통성은 있다고. 근데 요즘은 좀 이제 더 융통성이 없거나 더 비논리적인 거죠. 사람의 생명에 관계된 건데, 오직 이 방법만이 고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상당히 그 폭력적인 거죠. 사람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보여야 되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낫게 하는지를 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갭을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가야죠. 인간의 성장하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장한다는 건 인간의 그 지적 성장이 있는 건데, 그건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철학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철학적으로 고민은 뭐 엄청난 지적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다고. 이러한 것은 사람이 병이나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을 낫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낫게 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더 확률적으로, 확률적이 아니라 가지수, 낫게 하는 것이 정말 엄밀하게 낫게 하고 있는 건지, 낫게 하고 있지 않는 걸 낫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만큼 더 능력은, 지적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의학이라는 게 재밌는 게, 서양 의학을 보면 무조건 수술을 하고 보는데, 수술을 하고 병신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술해서 그 부분에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거에 병신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서양 지금은 더 막강한 힘을 가지니까 그 방법이 아니면 어쨌든 그게 나도 그건 아니다고 이렇게 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실제적으로 낫게 했는지,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놓고 있는 건지, 그냥 놓고 있다고 우리가 막연하게 알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선전을 잘해요.
정말 그것이 맞아서 우리가 그게 맞다고 보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서양인들에 의한 여론 조성, 그 선전 효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우리는 미국이 대단한 나라이고 좋은 나라로 알고 있지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아요. 그게 중국인 나쁘다고 생각하고 미국인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중국은 나쁘고 미국이 좋다며요. 간단하게. 중국이 나쁜 조금 하면은 역시 중국 저런 정면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심하고 지루하고 악착 같으며 잔인한 짓은 미국이 엄청나게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전문 서적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는 한 미국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이용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긴장 조성을 시키고 있고 그 불안감을 만들고 있는 건 미국이 하는 선전인데, 그것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알게 하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어떤 한 장소에 긴장 요소가 없으면 미국이 할 일이 없잖아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들의 대단히 똑똑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의학이나 이게 문학적인 거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것이 맞아서 우리가 그것이 맞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것이 맞다고 자꾸 알려주고 알게 하고 우리가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최면 효과 같은 암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경도되어 가는 것이 더 있다는 거죠.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네, 선진국과 후진국가 뭐 강하면 약하면 볼 수 있어야 강자한테 뒤부터 사는 거죠. 그 효과의 후광에 의해서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근데 강자가 좀 더 현명해서 사실을 사실로 말하고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그 성장이 성숙이 되어 있는 나라였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아까 마지막 집에 설명하신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문명이나 철학, 초두에 선생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동양하고 서양의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관심이 아니고, 우리가 동양적 세계관이 그것이 나에게 스스로 이롭냐 안 이롭냐 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식의 관심을 리처드 미스벳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동양과 서양의 차이에 대해서 명사로 세상을 보느냐 동사로 세상을 보느냐로 이렇게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동사가 더 중요하고 동사로 보니까 항상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는 거죠. 명사를 이렇게 범주적으로 구별하거나 이런 것들, 이것이 무엇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관계 속에서 파악했다고 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항상 동사적 세계관, 그러니까 동사를 중심으로 말도 배우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항상 내가 어떻게 처신할 건지, 체면이나 눈치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 동양인의 세계관 그러면 뭐 저쪽하고 개인주의하고 대비해서 집단주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의 어떤 세계관이나 집단적인 무의식 이런 것들은 관계를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는 그런 마음이 좀 기저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은 오히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역사가 그 자기만을 위한 어떤 위정자들이나 이런 뭐 힘 있는 자들이 계속 이렇게 뭐 소수들이 다수를 이렇게 억압하고 해온 그런 뭐 현대사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역사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철학의 문제일까 아니면 역사나 어떤 정치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기 션우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얘기는 정치와 역사의 문제라면 동서양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식이 들어간 거죠. 왜냐면 위정자가 피지배인과 지배층의 관계에서라면은. 근데 서양은 그런 역사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힘으로 일어서고 왕도 죽이고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는 뭐 일제시대나 이런 뭐 현대사를 통해서 비굴하게 살았던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는 현대사의 역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타자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내가 내 삶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발판이나 이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뒷면지로 뭐예요? 그러니까 철학 우리가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철학이나 문명이라기보다는 그런 가치관이나 우리의 이렇게 기본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히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타자를 인정한다는 거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했어야 돼요. 제가 근데 그걸 띄었는데 제가 말하는 타자를 인정한다는 건 물론 타자가 있잖아요. 있어요. 뭐 타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요 앞에 있는 분도 다 저한테는 타자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 이렇게 그 정도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타자를 인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타자와 어떤 관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했냐는 거죠. 엄밀하게. 그냥 그 위교절 말하면 위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삼강오륜이잖아요. 그 분명히 관계 속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와 임금, 나와 아내, 나와 자식. 날 중심으로 해서 위, 옆, 아래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얘네들도 위교도 분명히 이 순서를 따져요. 나, 그 다음에 내 주변, 그리고 이 마을, 나라, 세계 이렇게 나가요. 확장되고 나간다고.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기준이에요. 어떤 학문이든 유교는 이 기준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때 타자에 대한 설명을 빼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주변을, 그러니까 내 가족을 봤을 때, 내가 가족이라면 이제 아내라고 했으면 아내는 분명 타자란 말이죠. 근데 아내를 타자를 보고 있냐면 타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내 아래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아내한테 해줄 것보다 아내가 나한테 해줄 걸 더 보고 있다고. 이건 타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어떤 무엇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됐냐 안 됐냐를 따지고 있다고. 타자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타자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진 타자라고. 타자는 동등해야 돼요. 우리는 상대를 동등하게 봐야 되는데 동등하게 보고 있는 타자가 아니라고요. 타자의 존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지를 전 그걸 말하는 거죠. 제가 말한 타자는 상대방을 나와 비슷하게 동등한 존재로 보면서 타자를 말하고 있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관계를 하고 있지 않냐 아니면 우리는 서로 이미 그런 정도를 하고 있지 않냐는 정도, 그만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동양은 서양이라는 걸 발견 못했냐고 하면, 그러니까 동양은 서양을 타자로 보지 못했고 서양도 동양을 타자로 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상대를 깠다고요. 그러니까 그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같은 문명과 비슷한 존재를 만났으면 비슷한 존재끼리 만났을 때 하는 행동과 상대를 낮춰봤을 때 하는 행동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서양이 우리한테 해온 건 우리를 낮게 봤기 때문에 해오는 행동인 거지 우리를 비슷하게 보고 해온 행동은 아니잖아요. 오직 그냥 재물, 그러니까 돈이나 보석이나 이런 자기들의 축제를 위해서만 이 동양을 보거나 그런 그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올 당연히 있는 자연의 일부로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양인 입장에서 동양은 동양이 아니라 동쪽에 있는 하나의 땅이에요. 자연이라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애초에 볼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은 그냥 아니지만 어쨌든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냥 전체만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용하고 착취하고 아무렇게 해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내적으로 그들이 그 뭐 동양뿐만이 아니라 그 남미 대륙이나 그들한테 잉카 제국이나 그 걔네들한테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냥 걔네들은 그냥 그쪽 땅에 살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기생하고 있는 존재들, 기생하고 있는 그 무엇들이에요. 산에 멧돼지가 있다는 얘기는 산에 포함된 하나의 생물일 뿐이에요. 인간도 그냥 그 지역에 포함된 하나의 그 무엇을만 보고 있는 거지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동양이 보는 동양의 관점이나 자기들 외에 다른 존재들을 보는 그들의 관점은 그렇다고요.
동양은 마찬가지예요. 동양은 차이나밖에 없는데 차이나밖에 없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타자가 없다는 뜻이 돼요. 차이나 자체가 이미 타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네들 왜 다른 건 다 오랑캐이거나 벌레이거나 이상한 것들이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것을 보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유기가 그렇잖아요. 그 남전 유기가 생긴 이유는 여자를 타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속물이거나 소유물이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가문을 위해서 도움되는 존재냐 도움되지 안 되는 거냐 내가 하는 일에 도움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부수적으로만 따지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타자라고 할 수 있어요? 타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유물, 내가 다루어야 될 그 무엇들, 나에 포함된 그 무언가일 뿐이라고. 타자 발견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이제 조금씩 타자 발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인 거라도 우리 인간 문명에 이제 겨우 타자가 발견되려고 하고 있다. 제가 말한 타자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에서 얘기하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필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서구에서 얘기하는 평등과 사람에 대한 평등 사상과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게 나온 거는 그것도 그러면 타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줘야 돼요? 그거 나올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동양은 없었다는 게 그 안에서 보면 그들이 보는 사랑과 평등이라는 건 그냥 보편적인 게 아니라 내 주변,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 딱 그 정도만, 그 안에서의 평등과 인권인 거라는 얘기죠. 네, 그걸 쓰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디까지냐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서양인들이 또 그런 식의 책을 쓴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타자를 발견했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서양인들 자기들 위주잖아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철학하고 있고 학문을 만들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미국이 강대국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철학을 만들잖아요. 그럼 미국만 보고 있는 거지 그 미국 외에는 보고 있지 않다고요. 아무리 그 논하고 있는 게 이슬람에 대한 지식인다 하더라도 정말 그들이 이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보고 있는 게 똑같은 대등한 존재를 보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책들을 보면 근래 마지막 레지스탕스라는 그런 불란서 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불란서만을 위해서, 불란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람 개인의 관점으로 봐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주류냐 또 주류가 아니냐가 또 있는 거죠. 이제 사람 따라서 그렇게 좀 더 타자를 그러니까 타자 발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가고 있는 과정인 건데 그 전에도 분명히 그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걸 중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주류가 되지 않는다고요. 주류가 되지 않는 거는 그건 그냥 어느 정도 혼자 아까 말한 대로 성장을 했는데 한두 사람만 소수만 성장돼 버리니까 소외된다고요. 주류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주류가 되냐 안 주류가 되지 않느냐예요. 왜냐면 그 주류가 힘을 쓸 것이고 영향을 줄 거니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주류가 그 과거에 있었다면 동양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자기네들 외에 다른 문명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분명히 그걸 문제 삼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주류가 됐냐 아니면 그게 자기네들의 원래 모습이거나 그들의 정말 하고자 하는 그것이었냐 이렇게 따지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점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장을 해야 돼요. 동양인들이 그들이 우리를 잘못 본 거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그들이 잘 보게 하려면 우리가 계속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어필을 해야 된다고.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알아보라고 계속 주장을 해 나가야 되고 답을 줘야 된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라고 해서 우리도 서양을 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보다 나은 나라,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외에는 관심도 없고 무시하잖아요.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나라가 발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또 이제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 나중에 또 똑같은 짓을 또 할 거라고요.
나쁜 짓을 보면서 자라왔는데 그러면 나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더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짓을 하게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고민하거나 이미 고민을 하면서 나라가 성장해야 된다고요. 고민 안 하고 성장해버리면 그래도 또 우리나라는 별다른 미래는 없어요. 그냥 힘센 나라일 뿐이에요. 일본처럼 될지 몰라요. 힘세고 돈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할지는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반쪽이네요.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반면 교사로 봐야 될 나라인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나라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됐고 갈 때까지 갔는데 그 이후가 뭘 해야 될지 스스로가 방황이라니까. 뭘 해야 되냐. 미국처럼 될 수도 없고 안 될 수도 없다고 이제 와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결코 미국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철학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정당성도 없고 그걸 하기 위한 자기만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멍청한 건데 그래서 자꾸 우익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게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차라리 이제 인정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 다음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를 자기네들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말을 해야 그 다음 걸 더 강요하거나 자기한테 이게 아까 말한 여론을 조성해야 될 거야. 자기네들이 옳다는 걸. 그리고 자기네들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들으니까 쟤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는 게 미국은 따라갈 수 없고 이렇게 회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이랑 싸웠던 자기네들 그좀 회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럼 오로지 강함만 추구하는 건데 유아기적인 그런 퇴행이죠. 근데 현명하라고요. 그 현명하지 못하는 게 지금 위정자들이니까 정치인들이 나중에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죠. 그걸 시대적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말하면 우리는 세부 정책,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선택의 잘못으로 인해서 했는데 일본은 거꾸로죠. 지나치게 외국으로 나가다가 망한다는 건 그렇지만 그것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건 역사가 나중에 말해주겠죠. 저희 지금 얘기하는 중에 타자의 위정이라는